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5일 오전 11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대란에 대한 수습책을 내어놓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벌컥한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의 돌파구를 만드는 시도는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도 그동안 구경하면서 즐기다가 의료 대란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응급실 방문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로 응급실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어제는 공개적으로 낮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을 방문해가지고 의료 대란을 수습하려면은 의대 정원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늦은 밤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경기도 의정부 가톨릭 성모병원을 비공개로 방문해가지고 응급의료 실태를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20분가량 응급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 의견을 청취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출입기자가 따라갔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아마 안 따라간 것 같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끼울 때 첫 단추를 잘못 꿰인 상태에서 그냥 다시 풀고 다시 하지 않고 그냥 귀찮다고 미련하게 계속 단추를 꿰면은 그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면은 어떤 모양이 됩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발 이른바 의료개혁이 딱 그 짝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처방도 자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사실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고백을 한 겁니다. 즉, 뭘 약속했느냐. 응급실 같은 이런 기피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돈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그런 치료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하겠다. 요겁니다. 근데 이걸 의사들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째인데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했어야죠. 이거 해결하면은 의과대학 2,000명 정원하지 않아도 그런 과에 의사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거기에 귀를 막는데 앞장섰던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의사들을 격려하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소득을 높이면은 성장도 따라온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퍼주기 하는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반대이죠. 성장이, 경제 성장이 되어야 소득도 같이 높아지는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수층에서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 하면은 말이 마차를 끌도록 한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말이 마차를 끌도록 해야지 마차를 말 앞에 붙여가지고 마차가 말을 끌도록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습니다. 마차 뒤에 말을 붙여놓고 그 말을 부리는 사람이 마부가 말에게 채찍을 가하면은 말이 앞에 있는 마차와 부딪혀가지고 그냥 마차가 뒤집어지든지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윤석열발 의료
이른바 의료개혁입니다. 2,000명 정원을 내지르기 전에 그것 말고, 의사들이 반발할 것이 뻔한 그것 말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한 보수 체계를 바꾸고 사법 리스크에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두 개였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먼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할 때 그것과 2,000명 정원을 함께 발표해 버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2,000명 정원만 머리에 들어오고 다른 이 제도적 개선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토탈 부정으로 가버리게 된 겁니다. 두서가 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일머리라고 합니다. 일머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일머리를 잘 아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의 두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내 교통체계 개편이라든지 저 반대가 많았던 청계천 복원 이건 다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을 하면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건 다 무능한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종합적인 서울 시내 교통체제 개편에 대해서 누가 저항을 했습니까? 누가 저항을 했느냐고요.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해서 누가 저항을 했습니까? 저항하고 싶은 사람도 서울시가 나서서 설득을 하니까 저항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이명박식으로 개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 앞에 마차를 떡 붙여가지고 말 보고 끌으라고 하는 이런 거꾸로 된 이른바 개혁을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제 박민수 차관은 어제 망언을 한 사람입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응급실에 사람 환자가 많이 몰리는 걸 이야기하면서 경증 환자는 가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경증 환자냐? 전화 걸어가지고 응급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건 경증 환자로 봐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은 경증 환자니까 응급실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막말을 했다가 흠씬 얻어맞고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 현장을 찾았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뛰어간 경험이 없으니까 저런 정책과 저런 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추석 오기 전에 오늘이라도 2,000명 정원 백지화를 선언해야 됩니다. 백지화 선언하지 않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역적입니다. 우선 박민수, 조규홍, 이조 이 세 사람을 빨리 추석 전에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추석 민심이 악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놓고 수습책을 마련해야 그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도 대통령에게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